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 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생명 산업이자 바이오 산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미래 산업의 하나가 아닐까.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가축분뇨 처리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축산의 경쟁력은 육체 노동이 아니라 두뇌 싸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축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에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축산 분뇨 문제라든가 탄소 배출량 증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 정책의 방향으로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 생산액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해마다 그 생산액은 7%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지금 축산 농가 수는 약 10만 3천 호 정도에 지금 육박하고 있으며 그 사육 규모는 한 21만 두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축산물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성행했던 공장식 축산은 환경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유럽의 축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산 농가의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대규모 축산 농가가 늘어난 상황. 이로 인한 사육 두수 증가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가축 분뇨 발생량은 약 5,20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는 가축의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순간부터 퇴액비 과정을 거쳐 농경지에 살포되는 모든 과정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성장으로 인한 축산 환경 악화, 가축 분뇨와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축사 주변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축산 환경은 가장 큰 문제가 가축 분뇨 문제, 그리고 축산 악취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최근 들어서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가축 분뇨 발생량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 분뇨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과의 가장 큰 목표이며 우리 축산업의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소나 돼지 등으로 인한 가축 분뇨 발생량은 2020년 기준 5,194만 톤에서 2025년 5,260만 톤으로 약 7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발생된 가축 분뇨 가운데 54%는 자가 처리, 나머지 46%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축 분뇨는 축산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서 퇴비나 액비화되어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 가축 분뇨의 퇴액비 처리 비중은 약 89%, 나머지 10여 %는 정화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가축 분뇨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토양 양분 공급 과잉과 더불어 온실가스와 악취가 발생하면서 이젠 살포마저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농경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토양의 물리성 개선 등 지력 증진 및 작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는 농경지의 양분 과잉 문제, 농경지 감소로 인한 살포지 감소 등으로 태액 비화 방식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가축 분뇨 태액 비화도 감소시킬 수 있는, 즉 비농업계 활용을 확대하는 방식의 가축 분뇨 처리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국가별로 더욱 강화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분야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축산 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의 장내 발효와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화 처리, 에너지화 등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의 이 환경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축산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 축산업을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후변화나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들까지 고려한 새로운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산업의 방향으로 그 방향들을 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활동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 암모니아 농도를 점검하는 대기환경관리법과 축산 악취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 퇴액비 처리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처리 방법도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축산 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한 2,500만 톤쯤 되는데요. 일단은 정부 전체 계획에 맞춰서 농식품 분야도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요. 그 과정에서 2030년까지는 전체 배출량의 38%를 감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맞추겠다, 즉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문제, 그리고 축산 악취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 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은 이제 축산업의 생존이다. 저탄소 사양 관리와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축산 환경 관리 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일단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저탄소 사양 관리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통해서 온실가스와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이제 소화를 하고 방귀도 뀌고 트름도 하는 것처럼 가축도 사료를 먹으면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추이라고 소의 위 소화 기관에 있는 미생물들이 사료를 소화하면서 메탄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탄이 이제 소가 트름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게 되는데요. 정부는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대안으로 저메탄 사료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저메탄 사료는 소의 대세균질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첨가제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면은 그만큼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첨가제 아니면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배합 사료들을 우리가 저메탄 사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메탄 사료란 소화가 잘 되면서 분뇨로 배출되는 인과질소의 양을 줄여주는 사료와 메탄을 생성하는 세균수를 증가시키지 않거나 그에 대한 양분을 제한하는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사료를 말합니다.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메탄 사료가 가축이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긴 하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꼭 이제 연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소재들에 대해서 실제 가축에게 먹였을 때 메탄 저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보다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축산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주기 위해 저메탄, 저단백 사료를 보급, 확산하고 적정 사용密도를 유지하는 등 저탄소 사양 관리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개체별 특성에 맞춰 적정량 공급하는 단백질 저감 사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분야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 되는 가축의 분뇨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단백질 사료의 양을, 즉 단백질 사료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분뇨 속에 나오는 질소가스의 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투입제를 줄여서 분뇨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라 볼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단위 양의 축산물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축산물의 양을 줄이면 되는데요. 그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가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소고기는 한 30개월 정도를 키워서 시장에 출하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30개월이 아니고 24개월 내지 26개월, 28개월로 줄여서 시장에 출하한다 그러면 그만큼 소를 키우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적게 쓰는 방법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도록 이러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사양 관리와 함께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 되는 가축 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가스와 바이오차 등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가축 분뇨 에너지화는 가축 분뇨를 활용하여 열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바이오가스와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란 유기성 자원인 가축 분뇨를 혐기 소화를 통해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이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타 환경 분야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를 위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농가형 가축 분뇨 플랜트 회사입니다. 양돈 분뇨를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으로서 약 가축 분뇨 200톤을 처리하고 있고 기타 음식물을 약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란 말 그대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면 온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바이오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가축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화하고 최종 산물은 폐액비화 또는 정화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를 가축 분뇨 70톤과 음식 폐기물 30톤을 바이오가스화하면 하루에 약 1200에서 1500세대에 공급 가능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 1400에서 15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가축 분뇨는 이 농가에서 그 원수 상태로 저희가 밀폐된 그 차량에 의해서 수거돼 반입됩니다. 그래서 이 반입된 원료는 이 혐기 소화조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 바이오가스라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뽑아내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끝난 혐기 소화액을 가지고 그 액비 퇴비화학 공정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건식 포기 소화 공정을 거쳐서 그 고상 형태로 발효가 되는 공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 농지로 다시 액비퇴비가 환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청양군의 돼지 사육 두수는 약 5만여 도. 매일 배출되는 약 250톤의 분뇨와 음식물 10여 톤 정도가 이곳으로 반입돼 바이오가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2만 3천 킬로와트 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거꾸로 이제 역산을 하게 되면은 한 가구당 6kW의 전기를 보통 하루에 쓰는데요. 그러면은 4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바이오가스는 저희가 전기도 생산하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폐열을 또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까운 원예 농가에 이 폐열을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농가의 경우는 저희가 약 80도의 온수를 공급을 해서 그 방울토마토 농사를 짐으로써 1년에 약 7천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기존 처리 시설과는 다르게 냄새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었고 효율성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대부분이 축산 분뇨 문제는 악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축산 분야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바이오차를 만들고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응이 좋은 것은 저희가 일단 이제 악취 개선이 시급한 축산 악취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그 지자체 그리고 농가 그리고 일단 농축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악취 저감을 지금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가 개선되었다라는 이제 악취 민원들이 상당히 지금 저감되고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 발생 농도도 많이 지금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 처리, 에너지화 등 처리 방식에도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70톤 이상의 처리 물량 중 가축분뇨 비중이 70%를 넘으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 축산 농가와 공동 자원화 시설을 중심으로 정화 처리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타 부처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 설치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 여열을 시설 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수질 오염,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히려 이것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을 넘어서 업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목표는 한 2030년까지 전체 축산 분야 10% 정도를 이렇게 에너지화라든가 바이오가스로 돌리는 걸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정화 처리를 통해 전기, 고체 연료, 바이오차 등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10만 톤을 감축해 나가는 한편 가축 분뇨 에너지화 비중은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차는 350도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소재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차는 탄소 고정 효과가 높고 악취 흡착력도 또한 우수해 온실가스와 악취 저감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축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차를 축산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면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오차는 지금 탄소 활용 저장 기술, 즉 CCUS에서 이제 65에서 89%의 탄소가 저감되는 농업 분야의 지금 유일한 지금 기술입니다. 저희 축산 파트에서는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바이오차를 만드는 연구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 등 이제 추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 수율은 20%로 퇴비보다 훨씬 낮고 악취와 온실가스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축분 바이오차는 악취 물질 흡착력도 우수하고
분해 미생물 활성을 촉진하는 특성도 있으므로 우사 깔집이나 가축분 퇴비화 시설에 첨가해주면 악취도 줄여주고 퇴비화 기간도 단축하는 등 환경 개선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듯 정부는 분뇨 처리 방식 다양화를 통해 악취 없는 축산 환경을 만들고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저탄소 사양 관리는 물론 토양의 산성도를 개선해 진정한 탄소 중립 국가 실현을 위한 축산 환경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산 환경 제도는 가축 분뇨법이라든가 다양한 법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산재된 법안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환경 기술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정부와 생산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축산환경에 대한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농장의 악취 정도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악취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들에 대해 어떤 기술들을 개발할 건지 합의를 했습니다. 높아진 소득 수준과 함께 늘어난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이러한 축산업의 발전만큼 분뇨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했고 생산 측면에서도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악취, 질병 등 기존 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축산의 ICT를 접목한 스마트 축산입니다. 지금은 점차 이제 농가들도 이런 악취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관리 역량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 단계다. 또 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장비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잘하고 있는 분들 선진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등 아무래도 좀 사육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육하는 동물의 유전형질, 사육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사양 및 번식 관리가 필요한데요. 과거에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ICT 장비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축산은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질병, 환경, 사양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인 광화수소, 암모니아 등에 대해서 1차 생산자인 가축 사육 목장 단계부터 센서를 통한 관리를 실시합니다. 가축 분뇨 및 사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를 분석,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가의 부담은 덜면서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축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친화형 스마트 축사를 확대하고 미래형 축산 단지를 구축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농가들이 좀 많이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이제 농업의 창의나 혁신을 이렇게 이끌어주실 핵심 인력들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또 디지털과의 신기술 융합도 아무래도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27년까지 그 스마트 축사 보급을 11,000호로 확대해서 농가의 생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연구기관이나 장비기업 등 민간 수요주체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국내 축산업이 이제 기술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노동력 절감 차원의 스마트 축사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 관리로 생산성이 향상됐고 환경 오염원 처리로 악취와 질병 차단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축사는 초기에는 양돈이나 양계 농가를 중심으로 이제 도입이 됐고 현재는 한우 농가에까지도 도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활용 범위는 가축한테 사료를 자동으로 급여하는 것부터 발정을 적기에 탐지를 해서 적기에 수정시키는 기술, 또 축사의 온습도 등 환경을 관리하는 장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투입, 고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사육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있는 농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00여 개의 돈사에서 돼지 1,6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한 ICT 양돈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돈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보시다시피 농장을 신축했고 신축하면서 어떤 이제 스마트 장비를 농장에 그러니까 건물에 맞게 최적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장비로는 뭐 모던 급이기, 그다음에 자동차 액상 급이기, 그다음에 뭐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환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돈사를 확인하고 ICT 프로그램을 조정해 환기 컨트롤러를 조작. 돈사 내 가스량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사와 분만사, 자돈사 등을 따로 분리해 돼지 상태에 맞는 사료가 자동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A라는 사료를 먹다가 B라는 사료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뀌면 돼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를 관리자가 하기에는 좀 너무 섬세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숙련도가 필요한데 프로그램 돼 있는 상태로 급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료를 얼마큼 먹었는지 이제 그런 것조차도 모니터링이 됩니다. 번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기존 돈사는 좀 환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농장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81령에 30kg 나가게 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현재 돈사는 어떤 시설적으로 좋아지니까 출하 일령을 좀 75일로 당기는 이제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ICT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축사 내부의 뭐 온습도라든가 이런 환경 조건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사료 자동급이기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분뇨 발생량도 줄고 소화가 안 되는 분뇨도 줄어들고 이제 축사 내부에 남은 사료가 썩어서 이제 뭐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위치한 이곳 역시 최첨단 축사 시스템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친환경 양돈장 표준 모델을 목표로 돈사 냄새 제거 및 배출가스, 미세먼지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중앙 집중 배기 시스템과 가축 분뇨 발효액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악취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사 내로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돈사 내부에 있는 돼지 두수, 체중 등을 고려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공기 인입과 배출을 조절을 해주는 장치를 통해서 공기가 환기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배출되는 공기에 대해서는 그 공기 세정기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배출이 됩니다. 스마트 축사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육 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기계적인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목장주, 경영주 스스로가 새로운 ICT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젠 축산업에도 사람의 경험이 데이터로 쌓여 AI를 통해 가축의 상태를 파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농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축 디지털 헬스케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농장주들이 직접 농장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혈액을 뽑아서 이 몸속 안에 있는 건강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준을 잡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외견으로 드러나는 임상학적인 증상들이나 뭐 체중의 증감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관찰하는 연구들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각종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분석을 해서 농장의 어떠한 생산성 KPI나 질병 저감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솔루션과 이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가축의 움직임이나 체중의 증감, 임상학적 증상들을 데이터화해 가축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가지 기술로만은 좀 어렵고요. 외견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카메라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몸속 안에서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진단하고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이제 저감할 수 있는 생명공학과 수의학이 접목이 됩니다. 이 살아있는 가축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바이오와 수의학이 접목이 돼서 함께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융합적으로 솔루션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세대 스마트 축사는 기존의 어떤 노동력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사료를 자동으로 급여하거나 이런 자동화 시설에 하드웨어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버전의 스마트 축사는 이러한 자동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잘 관리하고 농장을 더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능적인 어떤 스마트 축사는 좀 넘어서서 목적 중심의 스마트 축산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축산업의 스마트화는 ICT 기술을 이용해 축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노동력, 투입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로는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축사를 자동화시키고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내가 과거에는 동물을 키울 때 이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농장주가 1년 360을 돌봐줘야 됩니다. 가축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 축사를 도입해서 각 축산 농장에 CCTV를 달고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동물의 영양 상태라든가 온도, 그 다음에 질병 상태를 다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게끔 관리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농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으로나 내지는 컴퓨터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을 비롯해 축산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전북 고창에선 환경 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능형 CCTV 기술을 적용하는 등 축산 시설의 화재나 이런 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설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으면 이것이 롤모델이 돼서 대한민국 축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기술 진단과 ICT를 활용한 축사 악취 관리까지. 이제 이곳은 최첨단의 대규모 축산 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전은 6종 사양 시스템의 발전 및 기계적인 자동화 시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과연 앞으로의 발전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시스템이 그 해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현장 활용하는 데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또 각각 현장 의견을 듣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탄소 중립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는 축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의 어떤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데이터 활용 축산 시스템 등 환경 친화적인 정부의 스마트 축산 정책은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내일을 설계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이 완전히 구현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산업이 지역에서 많은 양의 분뇨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악취를 발생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것이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이 된다면 축산농업인들이 이것을 팔 수 있는 시장까지도 형성이 되고 지역에서는 우리 축산업이 단백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차를 만드는 소중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농가분들께서 환경질환의 축산에 도입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스마트 축산을 실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스마트 축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축산업은 환경 친화적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도전적인 과제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축산 환경 개선과 스마트 축산 실현, 두 가지 핵심 정책 추진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